이석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괴롭죠. 빙글빙글 돌고 속도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고통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석증은 재발이 꽤나 흔한 질환입니다. 한 번 이석증을 앓은 경우 5년 이내 재발 확률은 30%에서 50%가량 된다고 하죠. 이석은 귀 안쪽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있는 칼슘 덩어리입니다. 이 칼슘 덩어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반골이관 안의 림프액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뇌가 빙빙 도는 것이 아닌데도 뇌는 빙빙 돌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극도로 어지러워지는 것인데요. 이석 자체가 탄산칼슘 덩어리죠. 이석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잘 떨어져 나간다는 점에서 칼슘 대사의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슘 대사의 문제라는 면에서 골다공증과 비슷한 점이 있겠죠. 실제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석증을 겪을 확률이 골다공증이 없는 분들보다 약 2.9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석증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골다공증 예방 전력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석증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음식 및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석은 칼슘 덩어리라서 칼슘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 칼슘 섭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D3는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되면 칼슘 결핍으로 이석증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2024년에 발표된 비타민 D 결핍과 이석증의 발생률 및 재발률에 대해서 다룬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 비타민 D 결핍이 있을 경우 이석증의 발생 위험도가 60% 증가하고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은 재발률이 45%,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없는 사람은 재발률이 15%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즉, 비타민 D 결핍은 재발률을 3배나 높인다는 거죠. 비타민 D는 한국인 성인 중에 약 70% 정도가 결핍 상태라고 하죠. 특히 얼굴 탄다고 햇볕을 꺼리는 여성분들 꽤 많을 겁니다. 이석증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D 결핍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요. 얼굴이나 손 같은 부위는 선크림을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에는 문제 없으니까 하루에 15분 이상은 외출하시고요. 연어나 고등어, 멸치 같은 생선이나 달걀에 많으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생선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대구의 간에서 짠 기름인 대구 간유라도 꼭 챙겨 드세요. 비타민 D3가 결핍되면 장에서 칼슘 흡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3를 몸에서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당연히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비타민 D가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장에서 칼슘 흡수도 잘 안 돼서 이석증 위험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마그네슘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육체적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죠. 즉,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는데요. 스트레스 또한 이석증을 유발하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이석증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마그네슘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코코아메스,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원료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골다공증 예방할 때 꼭 챙겨야 할 영양소로 비타민 K2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비타민 D3만큼 이석증과 관련돼서 연구된 결과는 부족하지만 이석증 발생 원리가 칼슘의 약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반드시 결핍돼선 안 될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먹은 칼슘이 장에서 흡수돼서 혈액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혈액 안으로 들어간 칼슘이 그대로 혈액 안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은 혈관 안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혈액 안에 존재하는 칼슘이 뼈나 치아 등 칼슘이 꼭 필요한 것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K2예요. 마찬가지로 혈액 안에 있던 칼슘이 튼튼한 이석을 만들어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흡수되게 하는 게 비타민 K2겠죠. 비타민 K2는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낫또입니다. 보통 콩을 발효시키면 비타민 K2가 만들어지는데요. 청국장이나 된장에도 많기는 합니다만 비타민은 열에 약해서 끓이면 파괴되기 때문에 비타민 K 보존을 위해선 낫또를 드시는 게 좋고요. 많이 드실 필요도 없어요. 낫또 한 숟갈만 드셔도 비타민 K 하루 권장 섭취량 2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좋은 것 찾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안 좋은 것은 바로 가공식품인데요. 라면, 콜라, 소세지, 햄, 간편식, 밀키트 등의 가공식품에는 보존 목적의 식품 첨가물인 인산염이 들어갑니다. 인산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버리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이석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 시럽에 많죠. 지나친 당분 섭취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비타민 D 활성을 감소시켜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석증의 원인을 체내 노폐물인 담이 쌓여서 생기는 담적으로 보는데요. 체내 담적을 만드는 1등 음식이 바로 당분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 중에서 이석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천마입니다. 천마는 한의학에서 현기증, 두통 등 주로 머리에서 생기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쓰였는데요. 머리 부분의 혈액이나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전정 부위의 림프액 순환장애도 이석증의 유발 원인 중 하나라서 천마를 드시는 것도 이석증 증상 개선과 재발 예방에 도움될 수 있고요. 하루 4g 정도의 분말을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석증은 칼슘 덩어리인 이석이 떨어져 나와 생기는 질환이라 칼슘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가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으로 딱 2개만 꼽으라면 멸치와 낫또를 꼽겠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와 가공식품을 멀리 하셔야 하고요. 천마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석증 유발 조건 중 하나니까 꼭 규칙적 운동을 해주세요. 저는 여성들의 만성질염 및 자궁경부 이형성증 등을 진료하는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